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거 랩 세미나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녹화를 하고 업로드 된다는 거 참고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연구생 김상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an Nerf Leveraging Discriminators to Optimize Neural Labials Field라는 논문으로 이제 C그래프 아시아 2023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본격적인 논문의 설명에 앞서 몇 가지 백그라운드부터 발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ERF입니다. NERF는 2020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3DC는 여러 시점에서 찍은 이미지를 XY 좌표와 뷰인 디렉션을 입력받아서 MLP를 거쳐 RGB 컬러와 덴시티를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MLP로 만들어진 추측된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러스를 비교하여 로스를 얻고 이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합니다. 다음으로는 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적대적 생성신경망이라는 뜻으로 실제와 유사한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와 이를 구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겐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하지 못하는 실제 데이터 분포에 가까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겐의 어, 로스 펑션은 아래와 같은데 이제 민맥스 펑션이라고도 불리고 본 논문에서는 어드버서리얼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 펑션을 통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자신이 올바르게 판별할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학습하고 제너레이터는 이 로그 L-D 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습합니다. 겐돌프에서는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이용해 널프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개는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데이터셋으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개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나 리파이먼트 태스크 등에 사용되어 왔고, 또 기존의 연구에서 널프와 함께 사용하는 시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슈퍼 리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낮은 해상도에서의 널프와 3D 어웨어 디코더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스타일겐2를 기반으로 한 컨디셔널 어드버서리얼 포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널프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한 풀 리솔루션에서의 직접적인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기존의 소타 모델과 비교해서 좋은 노벨 뷰 신서시스 능력과 뷰 컨시스턴시를 가진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컨트리뷰션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선 2D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 3D Consistent Radiance Field Representation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Adversarial Formulation을 개발했고 2D 제너레이터를 통해 렌더링 아웃풋을 더욱 리파인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널팩토와 논문의 모델을 비교하고 있는데 널팩토는 널프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모델로 널프 스튜디오에서는 널프 모델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널 팩토의 여러 버전과 더불어 소타 모델들과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메소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겐 널프의 메소드 오버뷰입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선 노벨뷰 합성을 위해 3D씬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데이터셋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걸 널프에 집어넣은 후에 생성된 노벨뷰의 사실성을 더하기 위해 2D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도입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로스를 구한 후에 그 총 로스를 구해서 팩프로파게이션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디파인은 데이터셋의 이미지 패치들을 학습하고 여기서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널프는 점점 더 실제 이미지 분포에 가까운 패치들을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이런 학습된 널프의 이미지 패치들을 받아서 멀티 리솔루션으로 만든 후에 레이어를 거쳐서 조금 더 리파인하고 두 번째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어드버서리얼 과정을 통해 사실적인 이미지를 얻도록 학습됩니다.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을 수식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의 구조상 처음에는 널프 모델을 통해 컬러 덴시티를 얻고 이 컬러 덴시티를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패치를 얻습니다. 첫 번째가 볼륨 렌더링 수식인데 카메라 레이 RT에서의 덴시티와 투과율 그리고 RT에서의 컬러를 적분해서 특정 시점에서의 라디언스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라운드 트러스와의 차이 값을 L2 놈으로 계산해서 패치의 컬러 로스를 계산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디파인은 이미지 패치를 받은 후에 이것이 실제인지 널프로 생성한 이미지인지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어드버서리한 과정을 통해 널프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더 잘 속일 수 있도록 파라미터 세타가 학습됩니다. 이 과정을 계산한 어드버서리얼 로스가 아래 수식과 같습니다. 보시면 갤러스의 로스 펑션 구조를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자리만 널프 모델로 대체를 했고 아론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빼주었습니다. 다음으로 VDD19 네트워크를 사용한 퍼셉추얼 로스도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서 아웃풋과 그라운드 트러스 간의 하이레벨 피처의 차이를 계산하여 최적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로스 펑션을 결합해서 총 널프 로스 펑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밸런싱을 위해 몇 가지 넌 네거티브 상수들을 덧붙였고 널프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개인 학습에서 종종 발생하는 새들 포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갈아 가며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널프로 렌더링된 패치와 랜덤 노이즈 Z가 제너레이터에 입력됩니다. 제너레이터는 이를 통해 패치를 리파인하는 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아래가 제너레이터 구조입니다. 이 제너레이터 구조는 스타일2 기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총 6단계의 피처 추출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너레이터가 널프에서 생성한 256x 256 사이즈 패치를 받으면 이것을 빌리니어 다운샘플링을 거쳐 4x4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블럭을 거쳐 레벨 스페시픽한 피처들을 각 단계에서 추출하여 업샘플링을 하고 최종적으로 입력 리솔루션과 똑같이 다시 256x 256으로 만들어 널프에서 렌더링된 패치를 조금 더 리파인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개인 구조에서도 비슷한 로스 펑션을 사용합니다. 어드버서리얼 로스에서는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 오메가를 최소화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 사이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퍼셉추얼 로스도 그대로 사용했으나 컬러 로스는 널프 로스에서의 L2 놈을 사용했던 것과 반대로 L1 놈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겐 픽스 투 픽스라는 논문을 따랐다고 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에서 L1과 L2를 각각 사용해 봤을 때 L1이 좀 더 블러링한 결과를 좀 덜 블러링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세 가지 로스 펑션을 합쳐 전체 제너레이터 로스를 이와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타 스타는 널프 로스를 최적화해서 얻은 세타 값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몇 가지 실험 디테일들인데 우선 데이터셋으로 스캔넷 플러스플러스의 5가지 인도어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각 씬마다 평균적으로 700개의 이미지를 사용했고 그중 20개는 테스트셋으로 사용했습니다. 탱크 앤 템플스 데이터셋은 어드터리움, 벌룸, 컬트룸, 뮤지엄 4가지 씬을 사용했고 평균적으로 270개의 이미지를 트레이닝해 30개 정도를 테스트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컴패리즌으로 본 논문의 모델과 비교 대상이 될 널팩토 모델들을 좀 더 여러 버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널팩토는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모델이고 널팩토 플러스 엑스트라 캐퍼시티는 MLP의 히든 디멘션의 수를 2배 늘리고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를 4배로 증가시키고 그리드 해상도를 2배 높였다고 합니다. 널팩토 플러스 픽스 투 픽스는 널팩토를 픽스 투 픽스를 사용해 조금 더 리파인한 모델이고 널팩토 플러스 컨트롤 렛은 널팩토를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 리파인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실험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서 왼쪽이 스캔넷 플러스고 오른쪽이 탱크 앤 템플스입니다. 평가 매트릭으로는 세 가지 메인 매트릭인 PSNR, SSIN, LPIPS를 사용했고 추가로 키드라는 매트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키드는 모델의 아웃풋이 얼마나 장면의 분포와 잘 맞는지 평가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겐돌프는 소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특히 LPIPS와 키드 이밸류에이션에서 봤을 때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널팩토와 컨트롤넷을 결합한 모델이 스캔넷 플러스플러스에서 논문의 모델보다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뒤에 나올 뷰 컨시스턴시를 평가했을 때 본 논문의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테이블에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없을 때 성능이 감소한 것을 미루어 보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패치 기반 널프 학습이 중요성을 알 수 있고, 또 제너레이터를 없앴을 때 결과물의 디테일이 약간 떨어졌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실제로 비교해둔 사진입니다. 4번, 5번 사진을 보시면 이런 패턴 무늬들이 원본 모델에 비해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어블레이션 익스페리먼트인데, 널프와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킬 때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결과를 두고 제너레이터 트레이닝에서 하이 리솔루션 패치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without high resolution 패치스는 제너레이터 학습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의 패치 두 개를 없애고 실험했을 때의 결과라고 합니다. 페이지 4는 테이블 4는 이미지의 개수를 줄였을 때의 성능 비교입니다. 이미지의 수가 적든 많든 널팩터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블 7은 널프의 백본을 인스턴트 NGP 모델의 것을 사용했을 때의 실험입니다. 순수 인스턴트 NGP 모델보다는 성능이 좋았고, 원본 모델보다는 성능이 감소했습니다. 테이블 8은 트레이닝 타임과 렌더링 타임을 비교한 것으로, 트레이닝 타임 자체는 기존 소타 모델들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렌더링 시간은 밈 널프에 비해 매우 짧아 널팩터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뷰 컨시스턴시를 비교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파란색 선에서 빨간색 선까지의 뷰 컨시스턴시를 평가했을 때, 아까 겟널프보다 키드 매트릭이 좋았던 널팩터와 컨트롤렛의 조합이 뷰 컨시스턴시 측면에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진이 잘 안 보여서 제가 키워왔는데, 왼쪽이 널팩터 플러스 컨트롤렛이고 오른쪽이 논문의 모델입니다. 보시면 왼쪽의 널팩터 모델은 세로로 줄이 그어진 듯한 씬을 보여주는 반면 겟널프는 깔끔한 씬을 출력한다고 합니다. 왼쪽 그래프는 PSNR 매트릭을 기준으로 논문의 모델이 입력받은 훈련 데이터 수에 따른 평가로 75개 이상의 데이터부터 일정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성능을 널팩터와 델타로 비교한 것인데, 25개 이하의 적은 인풋에서 널팩터와 비교해 크게 나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널팩터와 논문의 모델이 같은 장면에 구현했을 때 어디가 얼만큼 나아졌는지를 LPIPS 지표 형상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바닥 같은 이런 디테일한 패턴이 있는 부분에서 성능 향상이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의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는데, 우선 본 논문의 모델이 DNA 할루시네이션 이펙트 때문에 텍스트를 잘 구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패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장면별로 학습을 하는데, 보다 일반적인 사전 모델을 학습해서 더 큰 씬 데이터셋에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고, 또 그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겐덜프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